안녕하세요. 하인아빠 소동진 과장입니다. 오늘은 포르쉐 파나메나 스탁 차량 리스, 스탁이란 재고차를 말하며 출고가 빠른 차를 말합니다. 영업사원 마진에 따라 한 달 리스료가 무려 41만 2,500원 차이가 났습니다. 딜러사에서 비싼 리스 견적을 받으신 대표님께 제가 다시 차를 구해서 5일 만에 인도해드린 출고 이야기입니다. 영상 후반에 견적서 모두 오픈해서 설명드리니까 리스 이자 계산 제대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집중해서 봐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제 네이버 블로그 하윤아빠 블로그에도 포스팅 되어 있으니까 음성이 불편하신 분들은 글로 봐주셔도 됩니다. 모든 포르쉐 딜러분들이 비싼 리스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오해 없이 영상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23년 2월 22일 수요일 대표님께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가까운 전시장에서 바로 출고되는 포르쉐 파나메나가 있다고 해서 견적서를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대표님은 리스료 안 가리고 오픈해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제 영상 보신 분들은 또는 저랑 상담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리스료 가리고 경합하는 걸 더 선호합니다. 보고 견적을 만들면 저뿐만 아니라 이기는 견적을 만드는 건 쉽기 때문에 물론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저는 리스료만 가리고 달라고 요청을 많이 합니다. 세팅이 동일하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리스료만 보고 쉽게 비교할 수 있거든요. 아무튼 이제 제 입장에서는 리스료 알고 이기면 찝찝한 감이 있어서 좀 그랬지만 여튼 오픈해서 주신 견적서 영상에 한번 띄워볼게요. 딜러사에서 받으신 견적서의 리스료는 350만 5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세팅 동일하게 해서 견적서 바로 드렸습니다. 제 견적의 리스료는 308만 8천원이었습니다. 두 견적서를 화면에 띄워서 놓고 보면 딜러사에서 받으신 리스료는 350만 500원, 제 견적서의 리스료는 308만 8천원. 똑같은 차량인데 영업사원 수익에 따라서 한 달 리스료가 41만 2,500원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한 달에 41만 2,500원 더 저렴했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60개월이니까 이 금액을 60개월로 곱하면 2,475만원 차이가 난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단순 이자, 즉 영업사원의 수익 차이로 인해서 발생한 금액입니다. 어마무시하죠. 이래서 자동차 리스는 덜컥 진행을 하면 안 됩니다. 남들보다 1, 200 정도 손해본다 절대 이 수준 아니거든요. 제 견적을 드린 후에 대표님께 이렇게 안내드렸습니다. 포르쉐 리스로 생각하시는 분들 또는 리스로 자동차 구매를 하려고 하는 분들 집중해서 봐주세요. 포르쉐에는 딜러사에는 영업사원이 있고요. 영업사원을 통해서 차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사는 건 결국 소비자, 고객입니다. 소비자가 없다면 포르쉐든 어떤 명품이든 다 부질이 없어요. 다 똥이에요. 안 팔리는 게 무슨 제품이에요. 맞죠? 소비자가 돈을 쓰는 사람이 갑이고요. 주인공이란 소리입니다. 자, 주인공이란 마음을 가지고요. 자, 주인공이 포르쉐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차를 구매하는 방법으로는 현금으로 구매할 수도 있지만 리스나 장기 렌트를 통해서 비용 처리 혹은 명의를 피하기 위해서 소유하려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일 이 중에서 리스로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리스로 자동차를 구매한다는 뜻은 대출받아서 구매하는 뜻과 똑같아요. 왜?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제가 꾸준히 말씀드립니다. 자동차 리스가 어떤 상품이라고 했나요? 자동차 영업사원들이 수수료를 가장 많이 넣을 수 있는 상품이 바로 자동차 리스라고 했습니다. 할부, 장기 렌트, 리스 이렇게 두고 보면요. 당연히 일시불 구매는 이자가 없기 때문에 별도 금융수당이 없어요. 그래서 일시불 구매한다고 하면 표정이 좀 썩는 친구들이 보이는 게 이제 이것 때문인 거고, 이 세 가지 놓고 보면 영업사원 수수료는 당연히 리스가 가장 높습니다. 많습니다. 금융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할부는 최대 1.5%, 장기 렌트는 최대 9%, 리스는 최대 15% 이렇게 나뉘는데요. 그래서 자동차 구매했는데 무시무시하게 눈탱이를 맞았다 또는 나는 거의 사기를 당했다 하시는 분들 보면 99% 그냥 다 리스예요. 자, 아까 견적서 다시 띄워볼게요. 만일 이 비싼 견적으로 대표님이 리스 진행을 했다면 포르쉐 딜러사 또는 포르쉐 딜러 이 둘 중 누가 더 이득일까요? 당연히 포르쉐 딜러예요. 영업사원이에요. 자, 리스 프로세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딜러사와 딜러, 그리고 캐피탈, 그리고 고객 이렇게 나오죠. 고객이 계약서 작성해서 캐피탈에 제출합니다. 딜러가 제출해 주겠죠. 캐피탈에서는 딜러사로 돈을 송금해 줍니다. 이게 무슨 돈이냐? 자동차 대금이겠죠. 딜러사에서는 2억짜리 차를 판매하는데 2억이 들어왔으니까
차를 고객한테 인도해 줍니다. 자, 인도가 끝났어요. 근데 캐피탈에서 딜러에게 수수료를 줍니다. 자, 이 수수료가 뭐냐? 기준금리를 벗어난 이자인 거예요. 아까 두 견적서 비교했을 때 60개월로 계산하면 2,475만 원이라고 했죠. 자, 딱 이 금액은 아니지만 오차 범위는 약 80만 원 수준이고요. 못해도 이 딜러분은 한 대 판매에서 2,400만 원 정도 수익을 가져가는 꼴인 거예요. 리스 진행 시 영업사원의 수익이 고스란히 고객이 납부하는 이자로 전환되는 것, 이게 바로 자동차 리스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님께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비싼 리스 하지 마시고 제가 리스를 집행할 수 있게 딜러분께 요청하셔라. 아는 지인이 혹은 아는 동생이 있는데 리스 사업을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리스를 하고 싶다. 이렇게 멘트 해보시라고 했는데요. 먹히는 경우도 있지만 먹히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이제 그 딜러의 성향에 달리는 거예요. 실제로 많이 먹히는 방법이고요. 성공한 사례도 제 유튜브 영상에 있어요. 대표님은 제가 안내드린 대로 딜러분께 협의를 요청했지만 이 딜러분은 자세한 설명도 없이 자기가 준 리스 견적 아니면 리스 집행은 절대 불가하다. 대표님께 이렇게 안내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포르쉐 딜러분들이 이런 고수익을 올리지 않을 뿐더러 이런 꼼수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대표님이 운이 좀 안 좋으셨습니다. 이렇게 1차 상담이 마무리되었고요. 3월 2일 대표님께서 다시 하윤아빠를 찾아주셨어요. 비싼 리스 견적을 준 딜러사에는 계약금 해지, 환급 요청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표님은 저를 통해서 포르쉐 파나메나 빠른 출고 차량, 스탁 차량, 리스로 구매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하는 포르쉐 딜러분의 명함을 드렸고요. 반드시 연락하실 때는 서동진 과장 소개라고 하면서 상담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라고 안내드렸습니다. 이분께 계약 놓고 대기하시면 정말 특이한 케이스 아니면 파나메나 한 달이면 출고 가능합니다. 한 달에서 한 최대 3달이면 포르쉐 파나메나 저금리 리스로 출고 정말 가능합니다. 그리고 3월 5일 일요일 대표님께서 다시 연락 주셨는데요. 제가 안내드린 딜러사에 방문하셔서 마음에 드시는 차 추천 받으셨고요. 옵션표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한테 옵션표 주시면서 견적 요청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일요일은 의왕에 있는 기차박물관에 이제 놀고 있어가지고 견적을 바로 못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하윤 아빠잖아요. 아기가 둘이에요. 첫째가 7살, 둘째가 3살. 두 명 있어서 이제 주말에 이제 좀 쉬려고 집에 있으면 이제 뭐 울고불고 땡깡부리고 이제 뭐 전쟁 나잖아요. 서로 이제 힘들어지니까 저는 어지간하면 주말에 이제 뭐 공원이든 어디든 나가거든요. 어쨌든 저도 이제 평일이 훨씬 더 편한 게 사실입니다. 아무튼 이제 3월 6일 월요일이 됐습니다. 오전 8시 55분 대표님께 옵션표 다시 드리면서 견적서 안내드렸습니다. 제 견적서 받으시고 대표님은 오전 9시 40분 최종 진행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첫 견적에 바로 진행을 요청해 주셨는데요. 차를 잡기 위해서 신분증하고 사업자 등록증 제가 요청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사 서류, 계약 서류, 필요 서류 다 같이 안내드렸습니다. 그리고 3월 6일 차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난 3월 7일 첫 견적의 진행 확정이 조금 이제 그러셨는지 대표님은 좀 더 다양한 견적을 요청하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재미 정말 하나도 없지만 이자에 민감한 분들, 그리고 예전에 한번 눈탱이 당했던 분들, 자, 그런 분들한테는 지금부터 내용이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대표님께 안내드렸던 하윤아빠의 견적 이제부터 쭉 오픈해서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불면증 있으신 분들은 영상 틀어놓고 주무시면 밤에 잘 오니까 이것도 도움 될 거예요. 첫 번째 견적입니다. 60개월 보증금 40%, 잔존가치 30%. 자, 이자 구하는 공식은 리스료 곱하기 계약기간 더하기 잔존가치, 이렇게 하면 인수까지 들어가는 총 비용을 알 수 있는데요. 이 금액에서 이제 취득원가라고 표기된 금액을 빼면 이제 나오는 게 바로 이자예요. 취득원가는 뭐냐? 일시불로 구매하는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이자가 아예 안 붙는 금액이에요. 자, 해볼게요. 리스료 곱하기 계약기간 더하기 잔존가치는 2억 3,600, 6만 7천 원이고 취득원가는 2억 1,400, 99,910원이죠. 이제 빼면 이자죠. 따라서 이자는 2,100, 96만 7,090원입니다. 이 금액을 이율로 말씀드리면 3.13%입니다. 두 번째 견적입니다. 보증금 40%, 잔가 20%, 리스료 총 금액은 2억 3,282만 6천원입니다. 일시불 가격은 2억 1,400, 99,910원이고요. 이제 빼면 이자죠. 이자는
1872만 6,090원입니다. 이 금액을 이율로 말씀드리면 2.87입니다. 세 번째 견적부터는 듣는 사람도 힘들고 말하는 사람도 힘드니까 영상으로만 담을게요. 실제 이제 저와 상담하실 때 이자와 이율을 같이 알려주세요 하시면 대표님과 상담한 것처럼 이렇게 제가 이자와 이율을 견적서마다 표기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제가 드렸던 견적서 차분하게 보시면서 검토하시라고 안내드렸습니다. 견적서 다 드리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진행하실 견적서 확정되셨을까요? 여쭤보니까 대표님께서 결정하셨는데 힘드셨다고 합니다. 제가 그랬죠. 말하는 사람도 힘든데 듣는 사람도 같이 힘들어진다고. 이건 농담이고요. 원래 모르면 고민이 안 되는데 알면 알수록 더 어렵습니다. 선택지가 많아지거든요. 대표님이 최종 결정하신 견적서는 바로 이겁니다. 보증금 35%, 잔가 30% 견적이고요. 인수까지 총 비용 2억 3,957만 1,000원, 일시불 구매 비용 2억 1,400, 99,910원, 이자는 2,547만 1,090원. 이 견적으로 심사도 받으셨고요. 계약서 작성까지 완료했습니다. 이때가 3월 7일이었습니다. 그런데 3월 8일 캐피탈에서 갑자기 금리를 또 한 번 내린다고 공지를 하여 대표님께 견적서를 또다시 안내드렸습니다. 견적서 이자는 또 내려갔습니다. 한 달 리스료는 32,000원 다운됐고요. 60개월이면 192만원 이자가 또다시 사라졌습니다. 금리 인하로 인해서 변경된 견적서는 다시 대표님께 고지해드렸습니다. 요즘 계속 이자가 낮아지고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 낮추는 경우도 있고 한 달에 2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걸 고객분들한테 고지하지 않고 스스로 넣어서 리스료를 똑같이 맞추는 친구들도 있겠죠. 대표님 같은 상황이었으면 저에게 꽁돈 192만원이 생길 뻔했습니다. 제가 근데 192만원 더 생긴다고 제 인생이 안 바뀌니까 이렇게 비겁하게 살지 않았어요. 영업하지 않았어요. 변경된 견적서로 립스 집행을 했고요. 3월 8일 전시장에 차가 도착합니다. 차 외부 사진이 유출되면 저와 함께 하시는 딜러분이 다칠 수 있어서 외부 사진은 오픈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내부 사진이 좀 공개되긴 했는데 이것도 이제 딜러분이 좀 지워달라고 하면 추후에 또 이제 영상 좀 변경될 수도 있어요. 자, 그 조직에서 저금리 리스로 출고하는 사례가 증가하면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수익 형태가 망가질 수 있으니까 자, 이 친구들이 얘기하는 건 뭐다? 본인들 수익이 줄어든다. 그게 시장이 망가진다고 하는 거겠죠. 자, 이걸 내부적으로 단속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 영상은 다른 영업사원들과 다르게 출고한 고객의 견적서는 오픈하지만 차량 사진을 오픈하지 못하는 점, 특히 스탁 차량, 빨리 출고되는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사진 첨부할 때 좀 제한이 되는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3월 10일 금요일 외부 사진 다시 지었고요. 담당 딜러분이 탁송으로 출고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3월 6일 대표님이 진행 확정해 주셨고 3월 10일 대표님 집으로 인도를 완료하였습니다. 영상 끝으로 저를 좀 광고할게요. 코로나 전성기 때 20년부터 22년까지 이때 시장의 금리가 정말 낮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3억을 주고 산 아파트가 7억에 실거래가 되기도 했죠. 여러 이유에서 시장에 자금이 정말 많았습니다. 시장에 자금이 많은데 코로나라는 이유로 신차 출고가 계속 뒤로 밀리면서 지연되자 포르쉐 스탁차 같은 경우 이렇게 나오면 기본 1,000만원은 우습게, 1,000만원은 사람 솔직히 거의 없었고요. 보통 딜러분들이 보통 2,000만원 이상 리스피, 영업사원 수익 말해요. 최소 2,000만원 정도 이상 피 붙이면서 아니면 신차 피 붙이면서 판매 많이 했었죠. 이건 포르쉐만 그런 게 아니라 벤츠, BMW 다 그랬죠. 이때는 아주 이렇게 피를 붙여도 되게 불티나게 빨리 소진됐어요. 이율이니 뭐니 물어보지도 않고 차만 나왔다 하면 구매하는 분들 엄청 많았었죠. 자, 이때가 어떤 시기였죠? 금리는 낮았는데 부동산, 코인, 주식 제법 떡상하면서 재미를 본 시점이에요. 자, 이때 재미 보신 분들이 명분이 있었어요. 호갱을 좀 당해도, 좀 눈탱이 당해도 내가 재미 본 게 더 많으니까, 더 크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자, 이런 식이었죠. 자,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금리가 낮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예전보다는 그래도 살벌하게 높습니다. 게다가 코인, 주식 전망 요즘에 좀 계속 안 좋죠. 근데 부동산은 더 심각하죠. 부동산은 저도 살다 부동산 아파트 가격이
BMW 할인 마냥 뭐 이렇게 쭉 늘어났다 쭉 빠지는 건 저도 처음 겪어봐요. 여튼 지금 우리가 사는 23년 3월은 우리가 호갱당할 명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교하시고 공부하시고 차분하게 계산해 보시면서 보다 현명한 소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23년 3월 기준 포르쉐 파나메나 스탕리스 출고 정말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증금 50% 넣으시잖아요. 하윤아빠 서동진 과장이 이자 1.5% 이하로 가능합니다. 요 계산해서 이율이고 보고 다 똑같이 보여드릴 수 있어요. 이자 1.5% 이하로 가능합니다.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계산 잘 하시는 분들이랑 저랑 상담하면 아마 대부분 다 척견적에 단번에 승부 날 겁니다. 자, 소비자, 자동차 금융 승리를 기원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